싫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흉가 중편입니다. 누군데? 몰라. 집 앞에서 서성이길래 우리 집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다길래 난 형 찾아온 줄 알았는데 교복도 형네 학교 교복이던데? 전 누굴까 하고 제 방 창문을 열어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밤이라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고 누군가가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이는 형태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순간 왼쪽 편에서 차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그녀의 모습. 저희 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저를 응시하며 흔들 흔들. 전 너무 놀라 창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죠.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뛰쳐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웬 호들갑이냐며 나무래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죠. 빨리 방에 가 공부하라는 꾸중만 듣고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제 방을 누가 살짝 두드리더군요.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들어올 생각 안 하고 다시 이번엔 조금 더 큰 소리로 방문을 두드리더군요. 전 짜증이 나서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고 방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방으로 오셨고 왜 이 야반이 소리를 지르냐며 나무라시며 들어오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누가 제 방문을 두들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장난 좀 그만 치라고 하시고는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친구가 왔으면 왔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버릇없이 어른들이 들어왔는데 인사는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말똥말똥 쳐다나 보고 있고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한 줄 알았어요. 저는 뒤도 못 돌아보고 친구 안 왔다고 울먹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기 저렇게 어디 갔어? 저는 정말 우리 집 근처 흉가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듯이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지만 그래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수긍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원래 동네마다 귀신 사는 동네가 꼭 있다며 귀신이 사는 곳에서 몇 년 잘 살다가 나가며 그 뒤로는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런 설이 있다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찾아온 걸까?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경고를 하러 온 걸까? 군데군데 빈집들을 귀신을 보고 이사를 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다시는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내용은 분명히 처음 가보는 곳인데 무엇인가가 낯설지 않는 그곳. 언젠가 한번 와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저는 그런 곳에 길을 잃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두웠어요. 앞도 잘 안 보이고 더듬더듬 거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어둠 속을 헤치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고 숲속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을 헤치며 나아갔는데 뭔가 손에서 탁 하고 걸리는데 아프더군요. 어둠 속이었지만 무언가를 만지고 피가 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철조망에 찔린 거였어요. 순간 꿈속에서도 드는 생각이 여기는 그 흉가 뒤편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 거친 숨소리가 바로 옆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너도 쟤네들 죽는 거 보러 왔어? 너무 무서운 악몽이었어요. 잠에서 깨고 한동안 무서워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그 흉가 뒤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이번에 정말 들어가서 비밀을 풀어보자며 마지막으로 그 흉가를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8명은 사진기, 후레쉬, 방망이를 챙겨 다시 한번 그 흉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학교 근처 분식점에 배를 채운 후 밤 9시쯤 돼서 그 흉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서히 흉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는 처음 가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흉가에 가기 전에는 뭐가 무섭냐고 호들갑을 떨더니 흉가의 형태에 서서히 보이자 진짜 무섭다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했죠. 집안에 들어가서 무섭다고 절대 친구를 버리고 도망 나오지 않기로. 저희는 2명씩 2줄로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 옮겼습니다. 정말 지주군도 조용했어요. 간간히 멀리서 들리는 큰 길가에서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렇게 마당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순간에 맨 뒤에 있던 친구 한 놈이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들어. 그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나 아까 오면서 살짝 뒤돌아봤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 뒤 쫓아오고 있었어.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야, 겁먹지 말고 일단 문 열고 들어가자. 귀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못 봤고 우린 8명이니까 무사하겠지. 그리고 절대 혼자 도망가지 않기다. 도망가도 얘기하고 다 같이 나가자. 정말이지 사방에서 저희를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현관문까지 가면서 분명히 누군가 2층에서 저를 노려보는 느낌을 받았지만 안 보고 걸어갔어요. 마당을 통해서 현관문 앞까지 도달했고 살짝 열려있는 현관문을 하고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고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후레쉬를 켜고 어둠 속을 비쳤습니다. 이상한 건 누군가 사는 것처럼 신발 3켤레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더군요. 정말 후레쉬 빛이 비추는 곳 빼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낡은 소파가 하나 있고 벽지와 천장은 곰팡이가 끼고 군데군데 찢겨져 있더군요. 그리고 거실 벽 가운데 걸려있는 4명의 가족 사진, 딸 2, 어머니, 그리고 얼굴이 뜯겨져 나간 아버지. 와, 섬찟하더군요. 아버지의 얼굴은 칼로 도려낸 듯 애리하게 잘려져 나갔고 그리고 사진 옆에 붙어있는 메모. 정말 죽이고 싶다. 친구들과 저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웬 전화벨. 저희는 소리도 못 내고 다들 혼자 속으로 욱욱했습니다. 그리고 지주군도 조용히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벨 소리가 뚝 끊기더니 여보세요. 저는 음침한 여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야, 들었어? 2층에서 누가 전화 받았지? 씨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겁주지 마! 나 못 들었어! 여보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친구도 있었고 못 들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공포는 극도로 심해졌고 조금씩 그냥 나가자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생기더군요. 하지만 조금만 더 있어보자는 의견이 더 많아 저희는 자꾸 다시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도 들어가보고 화장실도 들어가보고 이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야, 2층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난 분명히 여자 목소리도 들었고 아무도 없는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 것도 이상하잖아. 저희는 2층에 올라가려고 계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불을 비췄는데 계단 중간에서 입이 귀까지 찢어진 가족 사진에서 보이던 여자 3명이 흰눈을 번뜩이며 갑자기 저희를 향해 순간 고함을 질렀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후리씨도 떨어뜨려서 앞도 안 보였고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허둥지둥 오로지 밖을 나가려고 우왕좌왕했습니다. 다행히 문을 열어놓고
나와서 현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달빛이 보였고 저희는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데 친구 한 놈이 나가더니 현관문을 하고 닫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안에 갇힌 저희는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는 이곳을 나가게 되면 패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저희는 현관문 앞에 쓰러져 문에 기대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없고 저희를 향해 달려오는 인기척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야 씨발, 밖에 문 닫고 나가도 누구야 씨. 한 놈이 성기를 냈고 범인을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저희는 각자 이름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씩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듯이 이름을 외쳤고 7번째 이름이 들려왔어요. 나 민수. 그럼 철수 이 자식이네. 나가면 죽었어 진짜 씨. 순간 들려오는 이름. 야, 나 철수 여기 있는데. 8명 다 있었어요. 의심스러워서 서로 손으로 만져가며 인원수도 체크했습니다. 8명 맞았어요. 야, 그러면 나가면서 문 닫은 사람 누구야? 저희는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창문을 부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앞을 더듬더듬거리며 기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명씩 앞으로 기어가는데 뒤에서 친구 한 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야 이씨, 신발이 한 켤레 없어졌어 이씨. 무슨 소리야? 아까 분명히 들어왔을 때 신발이 3켤레 있었잖아. 지금 2켤레밖에 없어. 그렇다면 아까 문을 닫고 나가던 그 사람은? 저희는 그냥 그곳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기어갔고 창문을 부수고 한 명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다시 저 집엔 안 가리라. 저희는 몇 개월 동안 공포에 휩싸여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 주변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떠도는 소문에 엄마와 딸 2명이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 아빠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서 강도가 들어서 여자 셋을 목줄라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밧줄을 2층 천장에 매달아 셋 다 걸어놨대요. 근데 딸아이가 아직 숨이 안 끊어져 있는데 줄에 매달려서 밖을 내다봤는데 아빠가 집 뒤편 숲속에 숨어서 자기네 죽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마주치자마자 아빠는 도망갔다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시체를 수거해갈다네. 엄마와 딸아이 하나는 밧줄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아빠를 보던 딸아이의 시체는 거실 가족사진 밑에 있었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네. 죽기 전에 엉금엉금 기어가 가족사진에 있는 아빠 얼굴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